팬덤 정치가 삼킨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경향신문이 실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81명이라고 해요. 169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81명이면 이제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숫자인데 초선 의원들이 소신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도 좀 뼈아픈 지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기사 보셨습니까? 아침에 보셨을 텐데. 민주당의 팬덤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활동은 저는 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들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초선들이 80여 명이 되는데 소신이 없다라고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네. 팬덤 때문에 소신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당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내어야 공개적으로 내어야 소신 정치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든 재선 의원이든 중진 의원이든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가지고 당 내에서 충분하게 각 그룹별로든 계파별로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게 내부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분열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충분한 논의들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다른 당을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님들께서 나경원 의원의 연판장 있었잖아요. 그게 소신 정치인가? 그러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사례를 좀 생각했는데 말씀 주셔서 그 조은 의원님도 그럼 그 관련해서 말씀 좀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선 의원들이 사실 매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초선 의원 비중이 우리나라가 낮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해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이 가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매번 국회가 끝날 때마다 받게 되거든요. 조은 의원님도 공교롭게 또 초선이에요. 저 0.5선이죠. 예, 0.5선. 3월 9일 네. 보궐선거에서 등원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 이 초선 의원들을 아프게 지적하는 저런 기사가 왜 나오느냐. 초선 의원들이 초선답지 않고 후지다. 네. 행동하는 게 후지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경우에 지금 노무현 또 김대중의 정통 그런 민주당이 이제 범죄 피의자 민주당 1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민주당이라고 전락한 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민주당 전체의 책임은 지지율이 뚝뚝이라고 아까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따갑게 지적하는 것을 언론이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또 강하게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친명 자객 공천 예고편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신영대 의원 지역구에 전북 군산의 김의겸 대변인 현수 맡고 있죠. 양기대 의원 지역의 경기 광명에 아까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이 1,800배로 뻥 튀겼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이 아닌 뉴스를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지금 광명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원욱 의원 지역 경기 화성에 전용기 의원 이렇게 친명 자객 공천이 예고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을 할 거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목소리를 못 낸다 이런 지적이고 우리 당도 예의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를 출마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좀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판장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전체를 볼 때 초선 의원은 초선답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방탄민주당이 되는 것을 보면서 경향신문이 지적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에 좀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김기현 후보께서 전당대회 때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라는 하는 부분들과 달리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합니다. 이건 과거부터 기속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객 공천이다 어쩌다 그런 부분들은 통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공천에 관련해 있어서 비례대표들이 저희 당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들의 고민들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을 고민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인연이 있는 곳이라든가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코 민주당이 뭐 자객 공천이네 뭐 이렇게 밀실 공천이네 그런 부분들을 탈피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근에 이 사법 리스크 또 체포 동의안 국회 회부 문제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민생 행보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서는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열 수 없다.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3월 임시국회까지 열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요. 그런데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방탄 프레임이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 이 검찰이 앞으로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에 대해서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준비 중인 게 아니라 혐의가 많고 예. 기소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꼭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네.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구속 필요성이 생기겠죠. 이게 검찰이 아까 조우섭 의원은 성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주당의 실패예요.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구속이 되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황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형사적인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될 만한 분이 제1야당 대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실패라고 지적을 하고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표 재직 시에 있었던 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 대표가 되기 전에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 지사로서 있을 때 소위 말해서 토착 비리 네. 여기에 연루된 것을 가지고 현재 신분이 당대표라고 해서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끌려가는 모습은 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 부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나선 결과 이탈표가 거의 없이 부결되는 경우를 상정한 거죠. 두 번째는 가결되는 경우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이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예상한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박빙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오긴 나왔지만 표결 자체는 부결되는 상황이죠.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느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체포 동의안은 사실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부결. 예. 저는 뭐 일전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려왔습니다만 이번에 네. 왜 압도적 부결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 체포 동의안의 핵심은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핵심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과거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92년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정주영 대선 후보가
이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불구속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해창 그 당시의 총재가 돈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근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번 사안의 경우 성남 FC든 대장동 사건이든 사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검찰이 이렇다 할 그러니까 확정할 어떤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네. 그리고 되게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인멸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되려 증거인멸 관련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구치소에 있었던 면담을 네. 검찰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언론에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것까지 흘려가면서 이것을 어쨌건 뭔가 구속의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해도 되지 않냐 네. 라는 것이 압도적이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하셨는데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질 그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은희 의원님.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리하게 이 문제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사실관계를 밝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체포동의안이 저도 압도적으로 부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느냐 하는 동의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제가 일전에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다. 이적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본인은 지금 작년 정기국회 때 대표 연설 때도 체포동의안은 이라는 그런 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일이 닥치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에 숨잖아요. 특권을 가지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인데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이 구속영장이 적합한가 아닌가 가서 해명을 하고 본인이 소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논란을 하지 말고 민주당 지지율 뚝뚝 떨어뜨리지 말고 본인이 용감하게 가면 되잖아요. 네. 조기숙 교수, 전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 지내신 분이 나라면 툴툴 털고 가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뭔가 꿀리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지금 5가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뭐냐? 배임,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예.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제3자 뇌물, 그다음에 범죄수사 은닉구제법 위반. 네.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부터 방탄을 치니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호섭 의원님 말씀하시죠.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국회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법에 명시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투표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 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는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서 반드시 기소를 시킬 것 같으니까요. 다만 아까 우리 권지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상태에서 할 거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거냐 이건 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라든가 네. 뭐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속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될 것이고 그건 구속 받을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탄국회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 12월을 생각해도 프랑카드에 방탄국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작년 12월을 보면
예산안이 올해 예산이 작년 12월 2일 날 통과가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2023년 예산을 만들려면 통과를 시키려면 12월 국회는 열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고 플래카드에 적었어요. 2월 국회 생각을 해볼까요? 2월 국회도 방탄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월 국회는 개원식이 있고 올 한 2023년도 2월에 열리는 임시회가 열리는 정기적으로 열려 있는 회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방탄국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잖아요. 임시국회 말고 국회 상설화, 국회 상시화 이런 논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그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